모든 금융자산의 거래 가격은 미래에 발생할 효용을 현재화한 현재 가치입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발생할 효용의 성장률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어떤 할인율로 할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로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요. 반갑습니다. 안주주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좌지우지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살 때 나도 막 따라서 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팔 때 나도 막 따라서 팔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그런 식의 투자는 일시적으로는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기는 투자가 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모든 금융자산의 거래 가격은 미래에 발생할 효용을 현재화한 현재 가치입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발생할 효용의 성장률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어떤 할인율로 할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로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주식은요, 향후에 발생할 그 효용의 크기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효용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크기도 모르고, 만기도 없어요. 그 만기가 언제냐면 내가 주식을 파는 시점인 거죠. 주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추정치, 현금 흐름의 크기, 시기, 할인율, 이런 값들에 있어서 되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그렇게 요동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주가는 향후에 발생하는 그 기업, 시장 관련된 미래 가치의 효용 가치를 그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거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가에 대한 요약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배당금과 그리고 미래 매도할 때 받는 주식의 가격이에요. 미래 매도할 때 받는 주식의 가격이 이게 뭔가요? 바로 시세 차익이겠죠? 즉, 배당금과 시세 차익, 이 두 가지가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구성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배당금과 주식의 매도 시점의 주가는 다 먼 미래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줘야 합니다. 결국 주식의 가치는 모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결정이 되는 건데요. 결국 주식의 가치는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수식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수식에서 D는 매기마다 받는 배당이고요. 그리고 PN이라고 표시된 값은 N년 후에 내가 주식을 매도할 때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나눠주는 KE 값이 있잖아요. 이게 주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할인율이에요. 그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요구 수익률 KE 값으로 나눠줘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K 값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투자자가 원하는 그 값으로 정하는 거예요. K 값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 요구 수익률 K 값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할인율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현재의 적정 주가가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워런 버핏의 투자에서 보면 일평생 막 매도하지 않을 것만 같은 주식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버핏의 코카콜라 주식이 그런데요. 버핏은 80년대에 그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코카콜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N년 후에 내가 주식을 매도하는 가격인 PN 값이 없겠죠. 다만 무한대로 받는 그 배당만이 주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N년 후의 주가인 PN 값이 빠진 거고 배당만 무한대로 받는 거니까 그 매 기수별로 발생하는 배당 값을 할인율로 나누면 현재의 적정 주가가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배당이 늘 일정하진 않잖아요. 많은 기업들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배당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나왔던 식에서 배당 성장률 값을 추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배당 성장률 값을 반영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고든의 배당 성장률 모형인데요. 이 수식을 통해서 적정 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수식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무한등비급수 합수로 풀어보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P0는 현재 주가, D1은 배당금, 그리고 K2는 요구 수익률, G는 배당 성장률이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되게 간단하게 주가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요구 수익률 K2 값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현재의 적정 주가가 천차만별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현실에서 적정 주가 산출을 위해서 쓰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식을 알아두는 거는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쓸모가 있어요.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연준의 파월 의장 발언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 자주 보시죠. 자, 그 이유를 바로 이 수식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인하할 때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의 요구 수익률 값이 낮아지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요구 수익률, 이 K 값이 하락하니까 이 수식에서 분모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현재의 주식 가격인 P0가 상승하게 되겠죠. 또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기를 좋게 만들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이 수식에서 그러면 배당 성장률 주식값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분모값이 작아지니까 현재의 주식 가격인 P0 값이 상승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 K 값이 낮아지고 배당 성장률 주식값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 식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어떨까요? 요구 수익률 K 값이 높아지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G는 하락할 테니까 주가가 하락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잊지 말고 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는 그 주식의 미래 가치를 다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현재의 주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받을 배당의 가치 그리고 시세 차익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현재의 주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